요즘 이유 없이 아프고 돈이 안 모인다면 주방에 이 한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풍수 자문 150년의 풍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부자입니다.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가족 모두의 생기가 약해지고 심하면 원인 모를 병이 생기거나 돈줄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방은 생명과 재물의 통로이자 기운의 중심입니다. 사실 옛날 어머님들은 부엌을 집안의 심장처럼 여겼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부엌은 불의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새해 아침에는 촛불을 지피며 화복을 지켜달라고 빌기도 했죠. 밥을 짓는 일은 곧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었기에 부엌은 항상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밥상 위에 함부로 아무 물건이나 올려두면 복이 달아난다고 꾸중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의 주방은 조리, 보관, 식사가 한 공간으로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기운이 혼탁해지기 쉬운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 기운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방과 식탁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약과 영양제입니다. 약은 몸에 이로운 것이지만 주방은 음식을 다루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약을 병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 재료가 있어야 할 주방에 병의 기운을 두는 것은 곧 가족의 건강운을 꺾는 일과 같습니다. 약은 화학 성분이고 위생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이나 식탁 위에 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혼탁해지고 가족 모두의 건강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 역시 성분상 약과 비슷하므로 주방, 식탁 위에 올려두기보다는 닫힌 서랍, 수납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로를 호소했는데 주방 한쪽 선반에 감기약, 진통제, 각종 영양제를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닫힌 수납장 안으로 옮기고 주방을 정리한 뒤 이상하리 많지 가족들의 잔병 치레가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 자연히 면역력도 회복된 것이죠. 두 번째는 식탁에서 벽을 보고 앉는 자세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기운을 나누는 자리인데 벽을 바라보고 앉으면 시야가 닫혀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풍수에서는 열린 방향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닫힌 방향으로는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식탁은 벽에서 약간 띄우고 앉았을 때 서로 마주보거나 열린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가족 간 소통도 활발해지고 건강운, 재물운이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열린 시야를 가진 식사 환경에서 식사 만족도와 면역 지표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신혼부부는 식탁을 벽에 딱 붙인 채 같은 방향을 보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줄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식탁을 벽에서 떼어 서로 마주보게 재배치한 뒤 자연스레 눈을 마주치며 대화가 늘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인간관계도 막힌다고 보는데 이 부부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출된 칼입니다. 칼꽂이에 칼을 그대로 꽂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풍수에서는 뾰족한 물건이 살기를 만들어 집안에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특히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 칼이 노출되어 있으면 기운이 더욱 날카로워져 분쟁, 사고, 질병의 기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은 반드시 서랍이나 밀폐된 수납장에 보이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사라지면 주방의 생기와 재물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주방 한가운데 칼꽂이에 칼을 노출해 진열해 두었는데 직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사고도 잦았습니다.
칼들을 모두 서랍 안에 넣고 주방 배치를 바꾼 후 이상하게도 싸움이 사라지고 가게 운영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운이 날카로우면 사람의 감정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모서리가 뾰족한 식탁입니다. 식탁은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모으는 중심 자리인데 모서리가 날카로운 식탁은 사람을 찌르는 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끝이 둥근 원형, 타원형 식탁을 사용하고 이미 있는 식탁이라면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해 살기를 완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지갑을 주방이나 식탁 위에 올려두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끊는 행위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고 지갑은 돈과 물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불과 물은 상극관계입니다. 불의 기운이 지갑 속 물의 기운을 태워 없애기 때문에 주방에 지갑을 두면 돈이 금방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지갑은 반드시 불기운이 약한 서재나 침실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전자제품 주변의 정리입니다. 전자레인지, 인덕션, 커피 머신 등에서 나오는 열기와 전자파는 불기운입니다. 이 주변에 물컵, 젖은 행주, 생화처럼 물기운 물건을 두면 불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여 기운이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환기구를 자주 열어 뜨거운 기운을 빼고 신선한 기운을 들이는 것도 재물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약, 벽을 보고 앉는 자리, 노출된 칼, 뾰족한 식탁, 지갑은 모두 주방과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집안의 건강 기운과 재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운은 고여있지 않고 순환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건강도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을 늘 정갈히 쓸고 닦으며 부엌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던 것도 결국은 기운을 지키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항상 밝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드리는 동명부자와 함께 오늘도 부자 되세요.